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각자 취미생활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직장 마치고 난 다음에 헬스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따로 독서 모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생활 마치고 난 다음에 사이언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잔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그리고 아니면 주말에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렇게 각자 나름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 위해서 취미생활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취미생활의 하나이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따로 특별하게 대본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드릴지 올려드리지 말지 제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거의 저희 취미생활을 잠시 엿보는 정도로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앞으로 이런 걸 내가 좀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어느 정도 좀 정형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이 길었고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장 마치고 나면은 늘 보는 게 바로 이 화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살펴보고, 또 가능하다면 돈이 왜 저렇게 흘러갔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따로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 대형주를 많이 팔았고요. 대형주 중에서도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 외에 금융업이라든지 운송장비 업종으로 많이 팔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분석해 드릴 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종합주가지수 수급 분석표이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리밸런싱이 끝났단 말이죠. 끝났는데도 이미 이번 주 들어서 또 외국인들이 이만큼 약 3,600억 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오늘 3천억 원을 팔았는데, 왜 저렇게 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래저래 살펴보다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뉴스를 잠시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직 싸움이 격화돼 가지고 회담이 언제 열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일정이 잡히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여튼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고, 그 협상이 되나 안 되나, 또 만약에 된다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런 부분을 항상 주안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도 고맙게도 연기금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 방어를 해주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들이 항상 저렇게 팔 때도 앞서 본 것은 그냥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고, 저기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 평균이고 시장이 그냥 모든 종목의 거래 합이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평균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판다 하더라도 사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주로 이렇게 업종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실제 투자하고 있는지를 쭉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꼭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본다 이런 거예요. 대충 업종들을 보면은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이걸 볼 때 이 끝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끝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끝부분이 어느 정도 약간씩 조금씩 들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업종이 그렇죠. 끝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들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조금씩 다 들려 가지고 있습니다. 들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업종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업종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조금씩 들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약간 반등 모드를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아직은 뭐 그렇게 앞으로 이런 반등이 추세로 나타나서 이어질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일단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서려고 하고 있다.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 여기서 약간만 호재만 더 일어나 준다면 시장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 그 이야기도 조금 했고 그 이야기 말고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이런 업종을 보는 것은 업종 중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그나마 좀 추세가 괜찮은 업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시 보면은 서비스 업종이 일단은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서비스 업종 많이 매수도 했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쭉 떨어져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평선이 쭉 밀집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왔다. 서비스업이 괜찮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래서 서비스업은 꼭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서비스업이 조금 괜찮고 또 나머지 업종들도 일단 한번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기는 봅시다. 그냥 가볍게 봐주십시오. 보시다가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보셔도 되고 운송장비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 카페에서도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그동안 팔다가 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주가는 급등락을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운송장비도 일단은 괜찮다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나머지 업종들은 좀 고만고만하네요. 조금 그렇고 또 다른 업종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면은 지금 종이목재 종합주가지수도 뭐 아직은 조금 그렇고 중형주도 중형주는 약간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서비스업이 가장 괜찮네요. 서비스업을 잠시 한번 꺼내서 수급 분석표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긴 하네요. 지금 서비스업은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지금 수급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서비스업에서 주가선도 세력은 외국인이고 연기금인데 연기금도 그동안 물량을 많이 매집해 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한 2016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물량을 아주 많이 매수해둬서 수급적으로 봐서는 서비스업이 참 괜찮구나 라고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리고 여기서 잠시 다른 업종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는 플랜 A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화면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지금 카페에서 시장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면은 지금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비중 확대는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지금 변환이 된 상승으로 바뀐 업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을 때 업종들이 저렇게 들렸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누르면 제가 업종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나와버려요. 하나만 클릭해 볼게요. 많은 건 못하겠고 통신업을 클릭하면 통신업에서 현재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이렇게 뭐 SK텔레콤이다. 이렇게 바로 종목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또 추천도 될 수 있게 해서 제가 잘 안 누르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뭐 놔두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업 일단 괜찮은 거 봤기 때문에 또 살펴봐야죠. 그래서 서비스업이 어떤가 한번 봐야 되겠죠. 세력들은 서비스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살펴보면은 일단 세력합하고 외국인들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서비스업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괜찮다. 적어도 세력들 특히 외국인과 연기금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이 CJ, CGV, 네이버, 대교, 도화 엔지니어링, 신세계푸드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이런 종목들을 포트에 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관심 그룹을 또 하나 만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차트를 보는 게 제일 빠르죠. 차트를 쭉 한번 살펴보면은 봅시다. 지금 서비스업에서 네이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이버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지금 네이버는 괜찮고 지금 CJ CGV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기술적도 같이 분석도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대교는 아직 수급은 조금 그렇긴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서 일단 네이버와 더불어 괜찮은 것 같고요. 좀 더 가보면 NC소프트도 괜찮습니다. 지금 근데 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카카오도 괜찮고, 그러면은 제가 대충 봤을 때 네이버, 대교, NC소프트,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과연 참모들은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면은 네이버, N부터 시작되니까 네이버 잠시 한번 봅시다. 네이버. 지금 네이버 괜찮네요. 네이버가 참모들이 다 매수해가지고 일단 서비스업은 보면은 플랜 A에서는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전체 서비스업에서 47쪽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종목이 매수 진행 중이고요. 하여튼 어떻든 지금 서비스업에서 참모들이 이렇게 매수해서 지금 전부 다 수익권으로 나 있고,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수익 내고 마무리를 했고, 일단 서비스업에서 네이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돼요. 수급을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좀 보면은 대교가 어디 있나 한번 봅시다. 대교는 대교도 아이고 참모들이 엄청나게 지금 손해보고 물려가지고 있네요. 이때부터 매수를 했는데 괜찮은 걸 보고 더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의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대교도 일단 괜찮다. 참모들이 보고 있고, NC소프트는 어떻게 되는 건 봅시다. 시읒 이영 NC소프트 NC소프트 이거는 지금 참모들이 예전에 다 팔아먹었네요. 예전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위쪽에 팔아먹었고, 현재는 그냥 지 혼자 날아가고 있어요. 플랜 A에서는 특별히 NC소프트가 단기 추세로는 상승으로 보지만 참모들이 이미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매수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한번 보면은 카카오가 어딨나? 여기 있네요. 카카오는 지금 중장기 추세가 고점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참모들은 조금씩 매도 중입니다. 예전에 카카오를 이때 매수를 참모들이 많이 해가지고요. 이때부터 서서히 분할 매도를 했고, 지금 이후 전부터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일본 참모부터 이제 수익 내고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네이버하고 대교 두 종목이 되겠네요. 그럼 이 두 종목만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는 겁니다. 보면은 일단 네이버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네이버 종목 정보 요약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네이버는 현재 시점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다. 일단은 총 발행 주식 대비 시세 차익 목적의 유통 주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력들이 다 수익 중이에요. 수익 중이고, 세력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만 원 정도인데 각 세력별로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대교도 한번 봅시다. 대교를 잠시 보면은 대교는 조금 네이버하고 상황이 다르네요. 총 발행 주식에 비해서 한 25% 정도가 시색 차익 목적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
투신하고 기타 외인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손해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평균 매수 단가가 6,220원 정도 된다고 일단 뭐 추정치입니다. 뭐 저렇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급 분석표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네이버 수급 분석표를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 선도 세력이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을 사면 뭐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기금은 외국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외국인들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고 보면 되겠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한 1분기 동안에 특히 12만 7천원 요 부근에서 많이 매수를 했어요. 앞서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수익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에 부담스럽죠. 우리가 접근할 만한 이런 시기는 뭐 제가 평균 매수 단가도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왕이면 세력들의 물량을 담보로 들어가는 시기가 좋겠나. 그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손해보고 있었던 이런 시점. 또 그리고 뭐 최근으로 든다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손해보고 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미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보기는 좀 그렇고 이미 뭐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수급 조금씩 체크해 가면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언제 내가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까 그런 거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대교는 어떤가? 대교는 조금 특이하네요. 대교 같은 경우는 이 금융투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금융투자가 뭐 거의 반입니다. 주가선도 비중 48%이고 현재 시세차익 목적으로 나온 주식의 한 73%를 금융투자가 다 쓸어 모아 가지고 있어요. 왜 금융투자가 이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세력들이 사니까 조금씩 물량이 나오긴 합니다. 이 뭐 거의 많은 건 아니죠. 거의 몇천 주 가지고 많다 하기는 좀 그렇고 여튼 이 연기금에서 최근에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뭐 아주 찔끔 들어와 있긴 합니다. 일단은 금융투자 평균 매수 단가 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금융투자가 이 정도 거의 한 6,750원에서 7,000원대 부근, 요 부근으로 평균 매수 단가로 일단 분석이 되니까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예전에 이익을 봤던 데가 있었나? 굉장히 많았네요. 지금 금융투자 매수 단가로 보게 되면은 지금 금융투자가 지금 추정할 때 작년 한 8월, 9월 이때쯤부터 손해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때부터는 계속 물타기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장을 조금 오늘 살펴보니까 서비스 업종이 괜찮았고 서비스 업종에 몇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 NC소프트는 이미 뭐 지금 와서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부근이라서 뭐 참모들이 매도하고 있는 분할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수급이 괜찮은데 세력들이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심을 갖기는 조금 그렇고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대교 정도를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대교는 조금 특이하긴 해요. 금융투자가 저렇게 주가 선도 세력이 되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 자주 없습니다. 여튼 일단 오늘은 대교 정도 하나 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장마치고 나면 그냥 봅니다. 이렇게 시장 수급을 이렇게 살펴보고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서비스업도 자주 나왔죠. 이렇게 보면은 서비스업, 의약품 뭐 말씀 많이 드렸다 아닙니까? 통신업, 유통업 오늘은 또 화학도 약간 올라오긴 왔던데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도 중국 요게 있네요. 중국 환율이 뉴스로 같이 봅시다. 지금 이 중국의 그 환율이 7위안이 조금 넘었다 아닙니까? 이거를 뭘로 봐야 되나? 자, 이걸로
이걸로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자, 10년, 3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하고 환율인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보면 안 되고, 달러로 봐야죠. 달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달러. 없네요. 잠시만요. 자, 찾았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미국 1달러를 위안화로 7.18 위안을 줘야 1달러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환율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들은 기억이 있으시죠? 이 위쪽이 달러라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이 위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색칠된 부분이 위안화라고 보시면 돼요. 하면서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저렇게 환율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 중국에서 저렇게 환율이 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좀 복합적입니다. 근데 저렇게 7.18 위안으로 올라가게 되면 1달러를 가지고 중국 돈을 많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 흔히 돈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쪽이 달러가 있는 쪽이고 이쪽이 중국이라면 교환 비율이 훨씬 지금 좋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 달러가 중국으로 지금 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중국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에 물건을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와서 다시 중국으로 들고 들어가서 위안화로 바꿀 때는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아니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유리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높여도 중국에서 좀 돈을 작게 벌어도 중국으로 들어오면 저 환율로 인해서 좀 많이 버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에 있는 위안화를 들고 예전에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달러를 가지고 위안화를 바꿔서 중국에 돈 들고 있는데, 위안화의 가치가 자꾸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돈으로 이만큼 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 달러를 바꾸려면은 좀 위안화가 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위안화로 돈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은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기 부양한다고 그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돈을 풀고, 또 은행 이자를 낮춰서 돈을 풀고, 정부에서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풀고, 자꾸만 위안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미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꾸 돈의 가치가 희석되니까 자꾸 들고 있으면 손해다 이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돈을 빼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돈을 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추세적으로 볼 때 이 친구들이 계속 돈을 풀 게 뻔하니까 분명하기 때문에 위안화 들고 있으면 손해고, 또 위안화 자산들 빨리 정리해서 달러로 바꾸는 게 지금 유리하다 판단이 되면 그게 바로 자금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중국의 경기가 좋아서 경제가 발전을 해서 계속 위안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입장이 다르겠죠. 달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하루빨리 중국으로 돈 들고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또 중국에서 정부에서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자꾸 벌어서 가치를 희석을 시키니까 그런 분위기에선 들고 노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때 7위안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중국에 있는 위안화를 보유한 외국인들이 달러로 바꿔서 빠지게 되면 자금 유출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무제한으로 바꿔 나갈 수 있었는데 조금 제한을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거예요. 은행에서 돈 맡겨놨는데 1억 맡겨놨으면 1억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느 날 하루에 3천만 원밖에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저 은행이 무슨 일 있나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또 정부에서 그렇게 이 은행에서 3천만 원밖에 찾지 못하게 어떤 법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 불안하겠죠. 투자자들이. 지금 중국이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환율 잘 봐야 됩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저렇게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달러를 빼 나간다면 뭐 그건 좀 더 익히 지켜봐야 되는데 들어간다면 미국도 급하고 중국도 급하고 둘 다 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지금 마지막에 힘다리기 계속 하고 있는데 꼭 우리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2008년도, 9년도, 뭐 10년도 그때 반도체 치킨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 해가지고 뭐 반도체를 엄청나게 뭐 출혈 경쟁으로 막 찍어냈어요. 찍어내다 보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하나하나 망하기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누가 죽냐 이 문제면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상황이 저 7위안은 넘어가고 저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빼나갈 수 있다. 자금 유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은 뭐 특별하게 고위급 뭐 회담 일정도 잡히지도 않고 막 그런데 잡힐 거라고 보고 또 제가 볼 때는 일단 중국에서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나 상황으로 봐서 그런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더 계속 지켜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 중국에서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만큼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있는지 또 그리고 중국에서 위안화를 달러로 교환할 때 계속 제한을 하는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뭐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뭐 간단하게 뭐 저는 뭐 오래 볼 때도 있고 뭐 짧게 볼 때도 있는데 뭐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 붙잡고 계속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요점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을 갖다가 보는데 특별한 규칙은 없고 그냥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또 종목도 있으면 뭐 내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면 뉴스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투자 자체를 하나의 어떤 정말로 뭐 취미생활 정도로 두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취미로 독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하듯이 매일 정해놓고 가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바쁘면 수영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꼭 정해둘 필요는 없고 또 그리고 이걸 갖다가 꼭 공부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휴식 같은 차원을 해서 그냥 가볍게 오늘 시장으로 어떻게 돈이 흘러 들어갔고 어떤 종목이 괜찮고 어떤 업종으로 현재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과연 평균의 함정은 없는지 또 저렇게 돈이 움직였다면 왜 저렇게 현재 시장에서 돈이 움직일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지식들이 자꾸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기간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잖아요. 뭐 수영 하루 한 사람하고 10년 한 사람하고 5년 한 사람하고 1년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장기간으로 계속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이 재테크에 관련된 아니면 투자에 관련된 이런 상식들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되면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실력이 쌓이게 되면 투자 성과도 나아지게 되는 거고 그런 생활화해서 계속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뭐 정부에서 뭐 청소년들, 어린이들 뭐 못하게 뭐 하지만 보호자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뭐 40살까지만 주식 투자하세요. 아니면 은퇴 위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강제로 계좌를 잠그거나 아니면 뭐 운전면허 반납처럼 반납을 하면 뭐 줄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뭐 속된 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 생활 정도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제가 이런 동영상을 조금 몇 번 한번 올려보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도 괜찮고 저도 조금 지금은 뭐 아무런 대본 없이 애드리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정리화시켜서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의 포맷을 또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